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알뮤직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약 0.86% 정도 하락하면서 아직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지 못한 상태인데요. 6월 13일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50조짜리 패키지까지 여전히 오늘을 포함해서 약 6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 만큼 그 전까지 어떤 변수를 보여줄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진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관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테슬라를 기준으로 매수하고 있는 기관들의 숫자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기 주황색 지표가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는 기관들의 숫자인데요. 우선 2020년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테슬라를 담아 나갔다가 24년을 시작으로 해서 테슬라를 매집하는 기관들의 숫자는 이렇게 빠졌고 24년 4월 28일 기준으로 이렇게 약 5.3% 정도의 기관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테슬라를 매도하는 기관들의 숫자를 보겠는데요. 매수하는 기관들이 빠진 만큼 반대로 매도하는 기관들의 숫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로, 특히나 최근 기울기가 이렇게 꽤나 가파르며 4월 28일 대비해서 5.76%나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아까까지는 테슬라를 매수하고 매도했던 이력이 있는 기관들의 숫자였다면은 이제는 완전 처음으로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한 기관들의 숫자 또한 조사를 했는데요. 꽤나 들쑥날쑥한 사이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를 처음으로 매수한 기관들의 숫자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4월 28일 대비해서 약 30%가량 빠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매수 혹은 매도하는 기관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의 변화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관들은 2021년 한 차례 테슬라의 주식 보유량을 이렇게 대폭 줄였다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주 천천히 다행히도 그 양은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월 28일 대비해서 약 0.14%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한 기관들의 숫자는 이렇게 작아지고 있고 매도한 기관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처음으로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하는 기관들의 숫자도 크게 늘고 있지 않다면은 기존 매수자들이 비중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록 급진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빠지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은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식이 오르려면 개인들의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큰 돈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테슬라를 매집하는 기관들의 숫자가 장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고요. 기관들이 포지션을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비로소 주가가 의미있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봅니다. 아까는 기간을 맥스 기준으로 봤는데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기간을 3년으로 줄여서 보겠는데요. 노란색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숫자이고 흰색이 바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으로 두 개의 지표에서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의 숫자가 큰 폭으로 준 것은 2021년 9월대로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한 번에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 또한 이렇게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기관들이 매도를 한 뒤에 다시 테슬라 주식의 숫자를 늘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주가가 실제로 이렇게 반등을 하였다가 또 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자 주가는 다시 가파른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테슬라의 주식의 양이 특별히 늘지가 않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테슬라의 주식은 이렇게 120달러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기관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조금 매집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주가는 마찬가지로 함께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기관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테슬라의 주식은 그때 이후로 천천히 이렇게 하락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특별히 기관들의 포지션은 이렇게 늘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서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그냥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또한 테슬라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주주로서 테슬라에 대한 펀더멘탈을 매일 지켜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의미있게 상승을 하려면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식의 양이 여기처럼 의미있게 상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라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포착된다면은 제가 가장 먼저 멤버십 분들께 글로써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대한 빨리 그 뒤에 영상으로서 모든 분들께 또 분석을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제 모든 시간을 지금 리서치에 할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튜브 영상 안에 그 분석들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시하는 매크로와 원유 펀더멘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리서치는 여기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유튜브 멤버십분들 상으로 제공드리는 텔레그램과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한 여기 페이트리온을 통해서 제 리서치들을 다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는 지금 50% 할인 쿠폰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경우는 모멘텀을 이용한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 저평가인 기업을 대상으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특히나 내부자들이 매집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고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비중을 늘려나가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즉 하락해도 펀더멘탈이 괜찮다면은 오히려 더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히 숙제를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하신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금리에 대한 흐름을 계속 파악하기 위함인데, 금리가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매크로 측면에서 주시해야 할 이벤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캐나다의 금리 인하 결정권입니다. 보시면은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여기 이렇게 5%인데 지금 컨센이 4.75%로 잡혀있는 것처럼 80%의 확률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미국 금리가 아니라 캐나다 금리 또한 바라보는 이유는 캐나다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미국 달러의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미국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미국 주가의 전반적 흐름 또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신 이 지표는 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나눈 지표로 S&P 500과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지표가 오르면은 S&P 500은 하방 압력을 받고요. 이 지표가 반대로 하락하면은 S&P 500은 상방 압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확률적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캐나다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수식을 보시면은 캐나다 달러가 여기 이렇게 분모에 있는데, 캐나다 달러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약세가 된다는 것은 여기 분모가 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지표는 자연스럽게 하락이 아니라 여기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지표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미국 달러를 캐나다 달러로 나눈 지표가 여기 1.38달러를 갱신했을 때마다 S&P 500은 바닥을 갱신했고, 1.38달러에서 하락하면은 S&P 500의 주가는 다시 반등을 했다는 것인데, 그게 여기 2023년 11월 달이었고요. 2024년 4월쯤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S&P 500은 바닥을 한번 갱신을 했고요. 1.38달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자 S&P 500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여기 이때도 마찬가지로 1.38달러를 뚫지 못하자 S&P 500은 여기 하락을 멈추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여기 이 지표는 이렇게 상승 쪽으로 잡히게 될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모에 있는 여기 캐나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1.38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S&P 500은 과거 추세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38달러를 뚫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뚫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새로운 조정이 추가로 올 수 있으므로 이 지표는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잡혀있는 기관들의 포지션과 매크로 부분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여기 보시면은 팔란티어의 내부자 매수 현황이라던가 팔란티어 밸류에이션과 같이 팔로워 분들께서 요청해주시는 기업들 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원하신다면은 댓글로 요청해주시면은 제가 서포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분석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또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